오래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어떤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간다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초대받지 못한 세계.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지, 그리고 얼마나 조용한지.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가장 오래 있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상을 함께 나누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잠들고 당신의 이름을 수백 번도 더 불렀던 사람들. 그들은 당신을 알고 있을까요? 진짜 당신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세상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몰랐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꺼낸 말 한마디가 웃음거리가 되던 날.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을 들었던 날. 당신이 깊게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가족이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던 날. 그 날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돌 하나, 또 돌 하나. 그렇게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은 그 벽이 임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잠깐 닫아두는 거지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한번 세워진 성벽은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지키고 있을 때는. 당신이 진짜 감정을 꺼냈을 때 돌아온 건 이해가 아니라 당혹감이었습니다. 당신이 복잡한 내면을 보여줬을 때 가족의 눈에는 이상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웠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침묵이 가장 상처받지 않는 언어라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가족 앞에서 어떻게 웃어야 하는지, 어떤 주제로 대화를 유도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지, 얼마나 적당히 감정을 내보여야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지. 당신은 조각가처럼 스스로를 다듬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형태로. 괜찮은 자식, 문제없는 사람, 걱정 안 끼치는 존재. 그리고 그 역할을 너무 잘 해냈기 때문에 가족은 믿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괜찮다고.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죠. 무대 뒤에 있는 그 방을,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당신만의 공간을. 그곳에 진짜 당신이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혼자 철학책을 읽는 당신.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이유도 모를 슬픔에 잠기는 당신. 대상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며 혼자 무게를 지고 있는 당신. 그 당신을 가족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보여준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이해받고 싶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하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오해받을까봐,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그 눈빛을 볼까봐. 그리고 가족은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다 괜찮은가봐. 말이 없는 걸 보면 별 문제 없는 거지. 우리한테 다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오해가 쌓입니다. 당신이 만든 침묵으로, 당신이 유지한 가면으로, 당신이 선택한 거리로. 이것이 역설입니다. 가장 이해받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이해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를 포장한다는 것. 마치 깊은 바다 밑에 사는 존재가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서 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냐고 속으로 묻는 것처럼. 가족은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알려 하지 않아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 아프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어떤 수도승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깊은 우물은 가까이 다가가야만 그 깊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물이 스스로 뚜껑을 닫고 있다면 아무리 가까이 서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당신은 뚜껑이 닫힌 우물입니다. 가족은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의 깊이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가장 오래 알았던 사람들이 가장 낯선 사람들이 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가장 적게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멀어집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어 온 고통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챈 당신은 지금 아마 조금 쓸쓸하겠지요. 괜찮습니다. 그 쓸쓸함은 거짓말하지 않는 감정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 가족이 보지 못했던 그 깊은 세계를 당신만큼은 외면하지 않는 것. 어쩌면 당신은 평생 완전히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슬픈 일이지만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하면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으면서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가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끔 그것을 요구하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는 밤에만큼은 그 가면을 내려놓으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보여지지 않아도 나는 있다. 이해받지 못해도 나는 진짜다. 당신이 가장 먼저 당신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보지 못한 그 세계를 당신이 먼저 아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해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삶. 그것이 당신이 걸어야 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별이라도 하늘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